어쩌라고. 도리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오늘 벌써 3번째네요. 어떡해. 선물 받았어? 선물 받았어. 아, 잘했다. 아, 잘했다가 알지. 당연하다. 그치. 그거를 우리 환불해달라고 얘기하고 가서 계속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다음 월요일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어쨌든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내가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점장이랑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답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 하고 넘어갔어? 근데 그게 왜 며칠이나 걸려?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 지나서 이제 일주일 지났을 때쯤에 지금 다 말하기 네가 곤란하면 내가 바로 대표랑 얘기하겠다. 나한테 연결시켜줘라. 그리고 이게 나 알아보니까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니까 이게 위약금 물면 기존에 한 거 제하고 다 받을 수 있다던데, 그리고 나처럼 의사에 권고가 있는 사람은 위약금을 안 물어도 된다던데, 내가 그럴 생각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내가 또 좋은 말로 한번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한테 뭐 연락 오는 대로 확인해 드릴게요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전달 안 했나? 뭐 이런 의심도 막 들기 시작하면서 오늘 자기가 대표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주 월요일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는 걔네가 안 해주면은 신고하려고 그냥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그냥 알아보니까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접수 신청, 피해 구제 신청 이런 걸 하는데 그걸 하려면 어쨌든 상담을 먼저 한번 해야 된대.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을 남겼어요. 내가 이러이러하니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런 일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규정에 의하면 너가 이렇게 해서 돈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알려주면서 걔네한테 달라고 해보고 그래도 안 해주면 그때는 이제 구제 신청 절차에 따라서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또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기다리면서 얘들이 기한을 안 줘서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든 거야. 언제까지 답해라 뭐 이런 거. 그러네.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낼까 이 생각도 했거든. 내가 내용 증명 전에 보내봤으니까 다른 건으로. 근데 그러려면 우리 집 주소를 적어야 돼. 그 내용 증명에다가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했고 거기 내 주소가 적히는 게 싫잖아. 내가 그 계약하러 갔을 때도 그 접수 그 신청 등록서 계약서에 우리 집 주소를 내가 끝까지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다 쓴 거야. 그러고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도 없고 돈만 써도 되고 걔네가 막 개인정보 같은 걸 잘 관리할 것 같지도 않은데, 물론 그걸 보고 막 우리 집에 찾아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찝찝하잖아. 그래서 내가 다음날 가가지고 어제 그 쓴 계약서 내가 주소 끝까지 써가지고 마음에 걸린다 새로 쓰자 이래가지고 그 전 거 받아서 찍고 버리고 다시 썼거든. 돈까지만 쓰고. 근데 약간 그것도 그런 말을 하러 가는 것도 좀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야. 이 사람한테 말을 어떻게 꺼낼까? 내가 어제 계약서 썼는데 오늘 다시 쓰고 싶어요. 이유를 말해야 될 것 같고. 말을 잘못 썼어요? 말해야 될 것 같고. 그 주소가 써지는 게 싫어요 이러면 진짜 유난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뭘 유난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잘 건져가지고 받아서 찢어서 버렸어. 그래서 내용 증명도 보내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그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내가 소비자 보호원에 알아보니 내가 진행한 돈 뭐 20만 원과 계약금의 10%인 10만 원을 제하고 70만 원을 받으면 된다고 한다. 11월 30일 수요일까지 보내라. 안 그러면 그냥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문서로 써가지고 캡처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길게 안 썼지만 뭔가 뭐랄까 그냥 좀 더 공식적인 느낌이 든달까요? 그래서 이것만 바로 대표한테 보내라. 이러니까 오후에 바로 점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트레이너님,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꼭 대표님한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점장한테 전화 왔을 때는
또 약간 좀 화가 난 거야. 통화를 하니까 내가 지금 2주 전에 연락했고 지금까지 계속 대표한테 알아본다고 하고 답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지 않냐. 근데 점장이 저희가 환불을 안 해드리는 거 아니고 해드릴 건데 대표가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너네 사정이고 나한테 바로 연락처 알려주면 내가 전화해서 따질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처리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해보고 계속 확인해 볼게요. 혹시 언제까지 환불을 꼭 받으셔야 되냐. 그래서 내가 썼잖아요. 11월 30일 수요일 3일 후에.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 그리고 나서 한 5분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 그 점장이라는 사람한테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 해드린대요. 해드리는데 2주 안에는 꼭 해드린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좀 빡이 쳐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게 내가 기다린 게 2주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3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3일간 그리고 그 점장이 약간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뭐 위에 보고를 안 했나 이런 의심까지 하다가 아니다 그냥 얘네가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질질 끌면서 일 처리를 좀 진이 빠지게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점장이 2주 동안 기다려도 만약에 환불 안 해주면 그때 소분으로 신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약간 남일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남일은 솔직히 그래서 아니 15일 기다렸다 할 거면은 그냥 오늘 해도 되는데 내가 처음에 3일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3일 안에 안 들어오면은 그렇게 한다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끊었어. 했더니 근데 난 또 속으로 15일 기다려 줄 수 있는데 내가 또 너무 말해놓고 내가 너무 좀 선생님 그 뭐지 차갑게 굴었나? 질러놓고 다 질러놓고 나 항상 그게 문제야. 항상 말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조마조마해서 나한테 돈 15일 후에 들어오나 내일 모레 들어오나 크게 차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순간 대답을 할 때 그러라고 하세요 라고 하려다가 그냥 아니 내 입장에서도 그런데 자기도 그렇잖아. 지금 오늘 주나 내일 주나 일주일 후에 주나.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3일에 달라고 하세요 그랬어? 그래서 3일이 어제였어. 그래서 어제 아침에 또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다시 문자가 온 거야. 선생님 환불 바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요가실도 공사하고 뭐 이러느라고 좀 많이 밀렸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말로는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 기다려달라 이런 뉘앙스였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얘들이 얘기를 안 해. 차라리 내가 오늘은 너무 힘드니 뭐 내일이나 5일 뒤에 꼭 해드릴게요 이랬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마음이 싫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제가 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3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내일 그냥 피해 구제 신청한다고 하세요.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저녁 한 7시 8시 밤에 들어왔더라. 그거 할 수 있으면서 왜 그래 말이 많아 진짜. 그러니까 원래 그 자영업의 기본이 들어오는 돈은 빨리 받고 나가는 돈은 천천히 준다래. 그래야지 어쨌든 현금 융통성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 나는 2주나 이미 기다렸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그래서 몰라 월요일날 내가 좀 흐지부지 했으면은 계속 늘어지면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했을 텐데 그걸 챙기고 그러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잖아. 막 오늘은 될까? 오늘까지 해준다 했는데 왜 안 되지? 다시 확인해서 뭐 일주일 후에 드릴게요 이러면. 그래가지고 잘 받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막 그냥 받고 끝나도 되는데 그냥 또 트레이너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방금 환불됐고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 그리고 나서 답이 없길래 내가 너무 얄미운 짓을 했나? 어쨌든 그분이 제가 뭐 대표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막 이런 중간에 채널 역할을 해주신 거니까.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 트레이너라면 사장님 환불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막 약간 조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전혀 아무 상관 없으니까 자기 일하고. 나 안 써. 그러니까 그래서 환불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됐다 감사하다 그랬더니 한참 후에 저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부침이 있었네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떨리는 마음으로 뭐 언제까지 안 해주면 제가 신고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지. 근데 꼭 그런 말까지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좀 싫은 거지. 좋은 말로 내가 해달라고 해줄 때 내가 뭐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요구도 자기들도 해야 되는 건데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후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한의원 얘기를 으랑 했고요. 내가 오늘 오면서 김보람이랑 하려면 뭔가 내가 김보람을 신경을 전혀 안 쓸 거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집도 오고 하니까 뭔가 형식적인 어떤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책을 읽다가 시 같은 걸 한 편 찾아와서 김보람에게 읽어주고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해 좀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고. 하지 마라. 왜? 마라. 그런 거 좋아하잖아. 뭔데? 무슨 시인데? 아니 못 찾았다니까? 전혀 못 무슨- 찾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식으로 집에 내가 좋아하는 시 있어. 좀 읽어줄래 그러면? 해봅시다. 난 정지용을 좋아해. 네. 장수산 1 정지용. 벌목정정 이랬더니 아름드리 큰 소리 베어 짐직도 하이 고리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 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련다. 우절 중이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 견디연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벌목정정이 나무를 베고 나서 벌목이 나무를 베다잖아요? 그 뒤에 정정은 나무가 쓰러면서 내는 소리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벌목정정. 정정정정 뭐 이러니까 이런 느낌이란가? 그래서 고리 울어. 메아리 그런 소리 소리를 쩌르렁. 내면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골짜기가 우는 거야. 좋아요. 아름답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비디오 자키 느낌으로. 아니야. 그래서 그랬는데 그냥 혹시 몰라 준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취지긴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너무 많이 하면 오래 못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기 전에 그래도 뭐라도 막 가져오고 싶은 거야. 너무 아무 준비된 게 없으니까 괜히 막 뭘 많이 챙기기라도 하고 싶잖아. 재밌는 거를 찾아왔어요. 뭔가 작업하다가 일기장을 막 챙겨가지고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옛날에 내가 산후여행 속에서 커피 팔 때 막 적어주고 간 것에 보람이 가서 옛날에 그림을 그려준 거 간 기억이 있거든 내가. 어머!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봤어. 10년 전 아닌가? 그쵸. 거의 10년 전이지. 어머나. 보자. 그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때도 족저근막염으로 자잘한 질환과 병증으로 힘들었었구나. 지금 내가 어저께 이번 주에 한의원 한 번도 못 갔어. 한의원에 맨날 가가지고 치료하는 기분을 느껴야 되는데 나도 이번 주에 한의원 못 갔네. 내일은 꼭 가야지. 근데 못 간 이유가 어저께 수요일이어서 원래 수영장도 가야 되는 날이고 계획상 수영일엔 수영장이라서 미술하는 날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수요일이 은미체의 날이어서 수요일에 미술도 하고 수영장도 가고 음악도 해야 되는데 내가 대치동 초등학생들 그 정도는 안 할 듯. 마감이 밀려가지고 마감? 내가 이거를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구마감 요정의 슬픔이랄까요? 내가 원래 애로 아니야? 애환. 애환. 슬픔이라기보다는 애환. 구마감 요정의 애환이기도 하고 약간 이것 역시 그 잔병 치레가 자꾸 몸이 노화돼서 생기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나의 뭐랄까 장점이 마감을 잘 지킨다거든. 그래서 원래 장점이네요. 격주나 월이나 단편적으로 들어오는 일의 마감은 진짜 절대 어기지 않아. 진짜 거의 어기지 않고. 근데 나는 단행본 마감도 내가 계획을 세우거든. 이게 뭐 석 달 후까지 합시다. 뭐 몇 달 후까지 합시다. 그래도 석 달 후에 마지막 날 딱 주면은 나도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되게 계획표를 잘게 만들어서 일장은
첫 달, 2장은 둘째 달, 3장은 셋째 달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1-1은 첫째 주, 1-2는 둘째 주 이런 식으로 표를 엄청 디테일하게 되게 하네. 디테일하게 짜. 그리고 그걸 지켜. 그리고 거의 지키고 와. 뭐 한두 번 정도 어길 수는 있어. 거의 지켜서 이번에 신간 계약할 때도 약간 으스대면서 저 알죠? 저 마감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 왕제. 뭐야? 약간 그런 태도로 만난 거예요, 이 편집자님들을. 그리고 실제로 맨 처음에 원고를 실제로 주기 전에 뭐 목차 같은 걸 짜고 기획안처럼 뭘 정리해서 주는 게 있어.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기로 해요 그랬는데 내가 그냥 일찍 끝나가지고 목요일날 그 전에 며칠 전에 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집자님 자기 이런 일 처음 당해본다며 이렇게 미리 주는 사람 처음 만난다고 역시 너는 마감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막 이랬는데 내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내가 주말까지 일주일 내내 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항상 마감을 하겠다 이런 계획표를 세웠어. 그 계획표에 따르면 지지난주 월요일날 첫 원고를 줬어야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그냥 차근차근 다시 천천히 좀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 해서 두 번째 지난주에 뭘 보냈어요. 그랬더니 좋다 이렇게 왔고 이제 엊그저께 월요일인 셋째 주에도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못해가지고 마감 못했다는 게 뭐예요? 그때까지 글을 못 썼다는 글을 못 쓴 거죠. 글을 못 써서 못 보낸 거죠. 그래서 뭐라 내가 그래야 돼? 그냥 마감을 어긴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엄밀히 말하면 뭐 일간지나 월간지나 주간지처럼 내 원고가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상황은 아니기는 해. 어쨌든 나는 단행본이니까 1월 말까지 원고 초고를 다 넘기기로 했고 1월 말까지만 넘기면 되는데 작업의 양이라는 게 사실은 이만큼씩 해야지 대충 밸런스가 맞잖아. 물론 아무리 뭐 마감할 때 더 많이 한다고 해도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차곡차곡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내가 트위터에 그거 올린 거 있었는데 구교환이 인터뷰에서 안 하고 있는 것도 다 작업하는 시간이에요. 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하고 있는 것도 다 작업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있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기고 좋아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내 편집자님한테 보내면서 오늘 제가 다 못 썼고 이런 상황이다. 제가 며칠 더 시간을 갖고 목요일에는 꼭 보내겠다 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중차대하게 큰 일은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나에게는 내가 약속을 지켰다? 나는 그런 너무 사람이 큰 거야? 아닌데 이러면서 너무 좀 싫은 거야. 아주 큰 건 아니고 그냥 좀 싫은 거야. 그래서 어저께 수요일인데 수영장 가는 수요일인데 춥기도 하고 지금 월화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을 할 시간이 없었거든. 그래서 수요일날 어저께 종일 엄청 일을 많이 했지. 그래가지고 밤에 써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감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원래 그렇진 않은데 약간 좀 자신이 있었나 봐. 이 편집자님이 마음 편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아시죠? 저 마감 되게 잘 지키고요. 되게 잘 써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시킨 게 아니고 내가 내 입으로 그랬으니 내 입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책임감이 더해?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걸. 괜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하면 좋은 거고 나 가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나는 마감을 못 지킨 거랑 그거랑 관련돼 있어서 내가 수영장도 못 간 거랑 한의원도 못 간 거랑 이런 게 총체적으로 뭔가 좀 망했네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거지. 내가 이거 하나만 못했으면 연쇄적으로 다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뭐가 하기 싫고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이게 착착착 돌아가는 거에 엉키니까 그래서 뭐야 한의원도 최소 주 3회는 가야 되는데 지금 월화수목 지금 4일이 지났는데 한 번도 못 갔어. 너무 새 나라의 어린이의 인생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할 일이 많어? 할 일이 많지. 진짜? 아니 선생님도 매일 주 7일 수영장 다니고 난 그건 진짜 재밌어서 간 건데 난 이제 힘들어서 안 가. 재밌을 때 그냥 억지로 가기 싫은 걸 가는 건 아니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약간 쏟았으니까 선수의 마음으로 가야지 뭐.
뭐 어떻게 가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왜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얻은 것이 이제 골반염을 얻었죠? 미련한 거. 아, 그래서 내일은 뭔가 꼭 한의원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 근데 내일 10시에 은덕이랑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고민이야. 9시에 문 열자마자 한의원에 가서 9시 50분까지 뭔가 치료를 한 다음에 서둘러 10시에 미팅에 간다. 아니 전날 고민하지 말고 그날 결정해보면 어때? 그런 역사는 없어? 아니 맨날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해놓고 그날 아침에 못 가. 그러고 나서 막 좌절해. 아씨 또 못 갔네. 또 세운 계획을 못 지켰어. 아니 계획이 그걸 계획이라고 말고 다르게 정해야 될 것 같아. 지키지도 못할 계획이잖아.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 지킬지 안 생각해보니까 지킬지 모르는. 내가 어렸을 때 학생 때도 내 친구가 아니 너는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너무 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짜놓고 자기가 보기엔 도저히 못 지킬 것 같은데 그걸 못 지켰다고 막 짜증을 낸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사람 하나도 변하는 게 없네요.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가?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아니 근데 아니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게 내가 너무 이론적으로 그런 생각. 그리고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아. 지킨 적도 있지. 그런 식으로 되게 바튼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숨이 차잖아? 그래가지고 막 9시 50분에 허걱거리면서 늦지 않기 위해서 막 뛰어서 막 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상태로 겨우 아무도 안 시켰어. 내가 나에게 채찍질을 하면. 네. 근데 이거 약간 프리랜서의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뭐 그럴 수 있지. 프리랜서의 그것이기도 하고 개인의 성향이 맞물려가지고 나의 불안과 초조를 극도로 그렇겠다.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이 사람이 5분이라도 늦게라도 해봐. 그러면 막 너무 억울해 죽을 것 같지. 나는 지금 막 신호위반 해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안 늦으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바투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되는데 널널하게. 그러게. 고민이 뭐라고? 아 오늘의 고민은 그거였지. 뭘? 마감을 그러면 그것도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거네. 내가 사실 거의 지키기 힘든 계획을 세워놓고 나를 채찍질하고 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스스로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혼자 스스로를 스트레스 받고 있다. 질책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그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기는 하죠. 그냥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 그치 뭐. 근데 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림 그려가면 난 기절할 것 같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글이 나오는 게 난 너무 신기한데? 그대의 계획이 난 너무 신기한데? 근데 분량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일주일에 요만큼씩 해야지 한 달에 그것에 4배 되는 분량이 나오지. 뭐 누군가는 막 영감을 받아서 일주일 안에 막 계속 주구장창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양을 생산해 낸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거는 난 좀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뭐 장르의 차이기도 할 테고 작업하는 스타일의 차이기도 할 테지. 그래서 나는 뭔가 계획이든지 뭐 약속이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기는 해. 그래야지 움직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무리한 약속을 잡는구나 내가. 무리한 계획과 무리한 약속을 잡는구나. 아니면 내가 원래 그렇게 무리한 계획과 약속을 잡는 사람이라면 아니 근데 난 계획을 짜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계획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스스로 대처할지 그런 거에 그치.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거야. 그냥 마음 편해질 수 있는 장치를 좀 주는 게. 그렇지. 너무 자책을 하면서 망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말아야 되니까. 계획 짜는 건 좋은 일이야.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안 지키면 그게 계획이 아니잖아.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을 못했다. 실행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내가 월요일에 해야 될 마감을 미뤄가지고 오늘 한 거잖아? 그리고 오늘 했어요. 어제 밤에 보내고 왔어. 그리고 그렇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마감은 여전히 그대로 기다리고 있잖아?
다가올 거 생각하면은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짜증도 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일을 많이 막 촘촘하게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너랑 이거 하고 저녁에 친구 만나서 저녁에 먹고 놀고 오늘 어저께 일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잖아. 그래서 쉬고 내일 회의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써서 월요일날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그런데 노는 것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요. 어머나 촘촘하게. 어머나. 그치, 이렇게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나는 또 이거를 번복했구나 이러면서 나를 자책하는 편인데 그거를 좀 덜 하거나 타격이 적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재밌기는 해. 재밌지. 안 지켜서 문제지. 근데 나도 안 지켜. 나도 계획 내 계획을 보면 이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다고 생각하긴 한데 근데 얼마나 촘촘히 짜는지 난 그게 궁금하네. 뭐 어느 단위까지 짜는지 신기하네. 시간 단위로 짜지는 않고 시도를 하긴 했었지. 그러니까 뭐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근무를 해야지 적절할까. 그래서 글 쓰는데 몇 시간 정도를 투여하나.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하루에 직장인들이 뭐 8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오전 오후 4시간 정도겠다. 그 직장인들도 모든 매몰돼서 하지 않잖아. 중간에. 그래서 그냥 느슨하게 하루를 반으로 나눠서 오전 오후에 할 분량 정도를 잡는 거지. 그래서 4시간을 꼭 채우진 않지만 하루를 풀로 쓰면은 내가 한두 개 짧은 글을 한두 개 정도 쓴다. 이렇게 챙겨 놓는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쓰기는 어렵지. 그냥 하루에 짧은 거를 반나절 정도 쓰는 시간으로 배치해 놓고 나머지 반나절은 놀거나 다른 종류의 일, 외주로 받은 일은 그래도 마음을 좀 덜 써도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지. 그냥 내 작품을 창작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놔서 내가 월, 화, 금은 원고 쓰고 수요일은 은미체의 날로 하고 목요일은 팟캐스트의 날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마감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막 이것이 잘 지키지 못하고 어그러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월요일, 화요일 마감을 못 지킨 게 물론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월화에 서울 출장을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날 서울 출장 가면 됐었는데 안 되니까 월화에 일을 못했고 하기 싫고 갔다 오니까 피곤하고 화요일 아침에 일찍 왔는데 오후에 좀 쉬고 나서 하면은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잠 자고 계속 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피곤하지. 한번 출장 갔다 오면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한 계획을 세워놓은 거였었지.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좀 나아졌어. 옛날보다 되게 오래전에 재밌을 것 같아서 했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가서 나갔다 오면은 반나절을 또 다 날려서 일할 시간이 너무 없잖아. 그래서 오늘 또 나가는 순간 스케줄이야. 그래가지고 이전 일정이 밀려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취소 신청을 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도 취소 신청하고 안 가고 이런 게 너무 싫었는데 어쩌겠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오후에 일했고 다행히 어제는 그래도 일을 좀 했고 잘 되는 편이어서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좋네요. 아니 마감이 있잖아요. 저도요? 네. 있죠. 그니까 이게 마음 있는데 어떨 때는 뭐 전시장에서 그림 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감 이게 완결이라는 게 누가 정해주지 않잖아. 우리는. 그치. 그래서 좀 유연하게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게요. 완결이라고 하면 완결이고 아니라고 하면 끝도 없으니까. 맞아. 적당히 점을 찍고 세상에 내놔야지. 안 그러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아. 그것도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안 풀렸던 이유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시작도 못 하겠고 계속 그런 채로 막 일주일을 그냥 계속
안절부절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야. 응. 그러다가 내가 또 주 1회 짧은 글을 써가지고 꼭 쓰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에게는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지난 2주 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버거운 일이잖아. 매주 짧은 글의 마감을 한다는 것이. 그랬는데 좀 다른 의미에서 내가 이 신간 작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이건 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가 손풀기 하듯이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닥치니까 너무 얘도 마감이야. 얘도 마감이야. 얘도 마감이고 이것도 나는 혼자 하겠다고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약속하고 너 나를 구독자 서비스 이런 것처럼 받아볼 사람을 해가지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약속이 됐고 마감이 됐어. 그리고 꼭 해야 돼. 그래서 이게 화요일 날 보내기로 했으니까 최소 화요일 전까지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월요일 밤에 서울로 가서 출장 갔는데 숙소에서 혼자 막 이러고 있었어.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 저녁 먹으러 나가고 뒤풀이 하는데 원래 그런 자리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가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쓰는데 이것도 썩 마음에 안 들어. 막 이게 잘 안 돼. 하지만 안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걸 해서 보내고 싶기는 한 거야. 이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가지고 막 전전긍긍 하면서 밤에 막 12시 넘어서까지 이거를 겨우 그냥 하고 막 이렇게 또 나의 그림도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끝냈어. 끝내고 다음날 발송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풀리고 손도 풀리고 머리도 풀리고 이런 것처럼 그렇지 그냥 안 된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사실 계속 못하니까 맞아. 이것처럼 이걸 보내고 나서도 이번에는 되게 별로다. 받는 사람이 이번엔 되게 글 못 쓴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었지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안 하고 다음에 더 좋은 걸 드릴게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약속했고 내가 이 단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번엔 별로네 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으로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다시 보니까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럼 됐죠. 그냥 뭐라도 그냥 좀 해야지 뭐라도 계속 해야지 그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뭐야. 그래서 어저께 앉아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했고 괜찮은 것 같아. 잘했어 이런 마음으로 조금 칭찬을 하고 또 수영장 못 간 걸 아쉬워하면서 그럼 수영장 도대체 언제 가지? 이번 주 수영장 못 간 거를 목, 금, 토, 일 사이 하루 가야 되나? 이렇게 보충해야 되잖아. 아니 수영장 뭐 강습이야? 아니면 아니요. 자유수영이 자신과의 약속이죠. 혼자 또 스스로 또 자신과의 약속이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 진짜 피곤하게 되겠지. 얘는 하루에 얘도 되게 바빠. 삼시세끼 밥 먹고 아침 저녁으로 똥 싸러 나가고 되게 바빠. 그니까 너무 바빠. 그것만 해도 얘는 지쳤어 지금. 그렇게. 근데 그냥 수영장이나 한의원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높단 말이야. 그런 시간? 아니 진짜 바쁘겠다 근데. 그 사이에 또 트위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 그래서 요새 좀 밥 해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내가 원래 장 보고 밥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새벽시장 가가지고 사과 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과도 떨어졌는데. 나 진짜 맛있는 사과인데 좀 먹어볼래? 아 진짜 자신있게 선물 됐어 이거. 이건가? 이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거 샀어. 뭐? 그거 그냥 물에만 부으면 국 되는 거 그런 그게 뭐야? 제품. 오뚜기 즉석 북엇국 같은 거 끓는 물 넣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식생활에 너무 레토르트가 또 가끔 또 필요할 때가 있죠. 겨울 되니까 뜨끈한 국물도 먹고 싶은데 매번 국 끓이기 원래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바쁘잖아. 그래서 되게 바쁘지. 되게 바빠가지고 지금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어. 원래는 되게 바빠도 밥하고 밥 차려 먹는데 한두 시간 쓰면서 그 중간에 약간 틈을 만드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후회해. 내가 이렇게 바쁘고 할 일 이렇게 많은데 내가 또 한 시간이나 밥 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야? 부지런하다. 근데 나는 진짜 바쁠 때는 나 밥을 못 먹어. 시리얼 먹어, 시리얼. 그니까 밥을 못 먹고 그냥 뭐 시리야 너 부른 거 아니란다. 시리얼 미안하자.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막 허겁지겁 적당히 때우고 막 이런다는데 저는 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없죠. 습관 같네요. 뭐 진짜 나는 몸이 나는 예전에는 저기 영양실 좋은 적도 있어. 몸이 너무 가려운 거야 작업하는데. 갔더니 웬일이야 진짜. 영양이 잠시 부족하다 했는데 그때 밥 먹고 너무 힘들어서 고구마 구워서 고구마 잔뜩 구워놓고 고구마랑 웬일이니 요거트만 진짜. 먹었거든. 그때 이거 깨달았지. 이제 내가 지금 무슨 불경화를 누리라고 지금. 그치? 그렇군요. 도리다가 맛있어?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근데 수영 선배님이 또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맛있는 걸 막 김치도 갖다 주고 지금 갖다 줬는데 나 라면 끓여 먹을까? 김치랑? 매운 라면 먹을 수 있어요? 열라면 먹을 수 있어요? 열라면 못 먹어? 좀 맵긴 하지. 계란 부를까? 스프를 좀 덜 넣을까? 그거 해서 우리 김장김치랑 좋아요. 겉절이랑 먹자. 우리 엄마도 거기 그 시장 너무 좋아해서 나도 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는 수능 6시에 하거든요. 6시에서 7시에 한번 거기 가면은 딱 이제 대단하지. 거기 파는 오뎅 너무 좋아해. 아 그것도 또 나에게는 나는 새벽 시장을 가야 한다. 이런 또 원칙 같은 게 생겨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일어나려고 알람 맞추고 그래? 알람을 맞춰놓지는 않는데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나는 일찍 일어난다. 이런 또 나의 저 알죠? 일찍 일어나는 거 알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요즘은 좀 춥고 피곤하고 그러는지 한 8시 정도 일어나거든. 좀 늦게 일어나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새벽 시장에 내가 가야 돼. 근데 7시 반에 눈이 떠졌어. 좀 늦었잖아?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튀어나가. 지금 늦었어. 지금 좀 더 늦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사과 놓칠 수 없어. 사과 놓칠 수 없어. 이러고 약간 새벽 시장을 놓쳤잖아? 그러면 그냥 중앙시장 가면 되잖아. 그런데 아니야. 내일 아침 새벽 시장을 가야 돼. 왜 저러니 진짜 도리야.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맨날 미치겠다 정말. 그래가지고 시장도 지금 괜찮다고. 사과도 못 사고 두부도 못 사고 아 새벽 시장 못 가가지고 지금 정말 특이해. 북엇국 레토르트 사 먹고 있는데요. 정말 특이해. 아니야. 중앙시장 가면 되죠. 이 가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사장님이 되는 거야, 사장님이. 그럼요. 여기는 이제 돈 안 못 버는 종업원 한 명 있고. 우리 집에도 있지. 응. 가지 사원님. 사원 하나 있고 내가 다 운영하고. 아 근데 우리 사장님은 너무 정서도 불안하셔가지고 계속 관리해줘야 돼. 되게 바쁘고. 바쁘고 되게 바쁘고.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도 어쨌든 상담을 계속해서 나아진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게 생각이 나. 상담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마감도 많고 일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1시간씩이나 밥 해먹고 그러고 나서는 이 바쁜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배고프고 맛있는 걸 먹고 싶으니까 먹는다. 그리고 내가 한참 우울해서 막 아무것도 못하겠고 계속 누워만 있고 이럴 때도 난 배고프면 일어나서 밥을 해먹거든. 그러면서 스스로 좀 웃긴 거야. 아니 우울해가지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배고프다고 밥을 해먹고 안 우울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또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냥 너무 좋은 습관이고 최소한 이것만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하고 있다고 계속 잘하고 있는데 왜? 너무 좋은 거고 밥 못 먹어가지고 진짜로 영희씨 좀 온다니까. 역시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낫고 당연하지. 회복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였을 거고 이런 얘기를 막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집자한테 그랬나 봐. 아시죠? 저 잘 쓰는 거. 저 마감도 잘 지키고 잘 쓰는 거 아시죠? 이게 고르고 평범하게 뭐랄까 그냥 좀 무난하게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느 부분만 이상하게 뾰족해지고 어느 부분만 막 잘나가지고 하지만 그런 촉이 있잖아. 아, 저 사람 되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 좋아하는구나. 우리 되게 좋은 관계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더 그랬을 것 같기는 해. 이러면서
그랬는데 내가 바로 처음부터 마감 먹였잖아. 그래서 내가 잘 쓰고 마감도 잘 지킨다고 말했는데 처음에도 이러고 또 이래가지고 너무 진짜 민망하고 창피해 죽겠다.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괜찮고 그냥 네가 나는 마감도 잘 지키고 잘 쓴다고 말해주는 것 자체도 나는 되게 고맙다.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이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거고 뭐 안 돼도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니까 그게 네가 말을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고 아니 나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는 지키지 못해서 좀 부끄럽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잘했고요. 했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도 열심히 마감하면 돼. 할 수 있어? 정말 언제 쉬니? 언제 쉬어? 아니요 그래서 주말이라도 있어야 내 될거 아니야. 계획으로는 월화 금 원고 쓰고 수목 수목이 좀 수목 약간 그냥 좀 개인 정비 시간 그런 개인 정비 건가? 시간이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놀는 걸로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게 주말에 밀리니까 월화금에 못한 일을 주말에 하잖아. 나는 놀 자격도 없고 아니 놀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놀고 싶은데 지금 월요일에 진짜- 마감을 해야 진짜 안 되니까 해야 되니까 막 놀 수가 없는 거지. 월화금에 원고를 못 쓰는 이유는 내가 일이 잘 안 풀려서도 있지만 외주로 알바를 하잖아. 그래서 월화금에 회의가 잡히면 가야지 어쩌겠어. 그렇지. 그 주중 어느 때라도 회의 잡히면 가고 내가 그 한국어 과외 수업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가끔씩 연락 오면 가고 바빠. 제가 너무 근데 바쁜 건 좋은 것 같아요. 바쁜 건 좋은 것 같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을 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집에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아. 응.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제일 좋아. 잡스러운 거 하다가 하면은 잘 안 돼.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눈 뜨자마자 할 일이 너무 많아. 막 머릿속에 이것도 가지 물그릇도 갈아야 되고 이불도 개야 되고 아니 그거 할 때는 약간 무지성으로 하는 거지. 그냥 아니 나는 그것도 계획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그래서 잠결에 하는 거야. 잠결에. 모든 행동과 업무에 내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피곤한가 봐. 그런가 봐. 가지 물 갈아주는 것도 업무야. 뭐야? 찍었다. 어떡하면 좋아. 저 사람 어떡하면 좋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거 저런 거 막 무지성으로 하고 딱 앉아서 작업을 하나요? 네. 음. 아니면 어떨 때는 바로 그려요. 바로 정말. 왜냐면 뭐 그림 그릴 때 영감 무조건 필요하지만 뭐 그려야 되는지 알잖아. 그럼 돼. 그거 빨리 그리면 돼. 근데 이제 막 뭐 하고 놀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진 빠져. 내가 집중력이 별로 없는 걸 수도 있고. 뭘 그려야지라고 정하는 순간까지가 어려운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려야지? 맞아. 음. 그것만 정해지면 뭐 금방 그리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 맞아. 시간이 있으면 하면 돼. 맞아. 시작만 하면 돼. 시작만 하면 돼. 작업은.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천천히 뭔가를 계속 하잖아요. 어쨌든 뭔가 좀 계속 뭔가 쌓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하는데 이제 쌓는 시간이 없으면 정말 작업을 못하지. 탱자탱자 놀면서 영감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대의 모든 계획도 다 쌓는 시간이지. 그런 것 같아. 좋아요. 어쨌든 오늘 나의 고민은 구마감 요정이 마감을 어길 때 느끼는 괴로움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말아요. 근데 또 괴로워하지 말자 이렇게 딱 정하잖아? 그럼 괴로워하는 나를 너는 왜 괴로워하지 않기로 해놓고 괴로워하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뭘 정하면 안 돼. 굴레다 굴레. 근데 뭔지는 알겠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편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 그 트레이너한테 내가 환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면서 내가 너무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내가 너무
나쁜 사람처럼 구나? 진상처럼 구나? 그런 의심 같은 것이 들 때 아니다. 그냥 적당히 하고 있는 거다. 너 이상한 거 아니다. 이런 마음 해주는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트레이너 고생했네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좀 보면서 좀 마음이 풀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 좋은 마음들을 좀 집중해서 크게 보면 좋겠지. 근데 어쨌든 내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숨가쁜 사람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편안하게 느끼는 순간과 시간을 더 크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나는 월요일마다 다가오는 마감을 이젠 잘 지킬 것이고 만약에 어겨도 그럴 수도 있지. 작업을 계속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이거를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벼운 글을 쓰겠다고 하는 것도 재밌어서 하는 거지. 쓰는 것이 재밌고 쓰고 싶으니까 그게 너무 큰 압박으로 다가오면 뭐 그때는 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가면 되지. 조금 숨이 차긴 하지만 할 수 있어. 숨이 너무 차서 헉헉거리면 뭐 그때 안 하면 되고. 됐어. 끝났어? 아니 뭐 끝내볼까 싶어가지고요. 끝내봅시다.